안녕하세요, 정형닥터 Y입니다. 우리가 청바지나 자켓을 오래 입게 되면 닳거나 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 어깨의 힘줄도 오래 쓰다 보면 닳거나 해지게 되어서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빨래를 널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운전을 하거나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어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팔이 내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내 어깨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하루에 3,000에서 4,000번 이상씩 일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루에 수천 번씩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힘줄이 닳고 해져서 찢어지게 된다는 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단지 내 어깨의 힘줄이 찢어지는 정도가 내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또는 내가 살면서 어깨를 쓴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힘줄이 완전히 파열이 되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는데요. 이는 내 어깨의 관절의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겨서 팔을 올리려고 해도 잘 올라가지 않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어깨가 얼었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어깨의 힘줄에 석회가 생겨서 염증을 유발해 통증을 발생시키는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40, 50대 뿐만 아니라 20, 30대에도 흔히 발생하는 팔을 올릴 때 힘줄이 견봉에 걸려서 통증을 유발하는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어깨 힘줄을 오래 쓰다 보면 노화와 퇴행으로 어깨 힘줄이 닳고 해지고 찢어지게 돼서 염증이 생기거나 석회 자체로 염증이 생기게 되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으로 인한 통증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데 어깨 관절과 근육의 경직도 같이 점점 동반되게 되죠. 염증으로 인한 통증으로도 팔을 들기가 힘든데 경직이 동반돼서 팔을 점점 들 수 없게 되니 점점 더 팔을 쓰지 않게 되고 어깨의 경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깨 주변 조직의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어깨 통증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깨 통증은 어깨 힘줄 파열로 인해 염증으로 생기는 통증과 석회 자체로 인한 통증, 어깨 움직임 제한으로 인한 통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들로서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회성 건염, 충돌 증후군을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질환들이 공통적인 증상의 양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팔을 앞으로 들 때 어깨의 앞쪽과 옆쪽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보통 위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손을 뻗을 때 악 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팔을 들 때만 아프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이제는 팔을 뒤로 돌릴 때도 많은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은 악 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른다고 하시고요. 또한 안전벨트를 매려고 이렇게 팔을 뒤로 해서 앞으로 할 때 매우 아프다고 표현하십니다. 또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기도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팔을 앞으로 들 때, 뒤로 돌릴 때 팔이 매우 아프게 되니 팔을 점점 안 쓰게 됩니다. 팔을 안 쓰게 되니 내 어깨는 점점 더 굳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팔을 들어보세요 하게 되면 팔을 절반도 못 드시게 되고 뒷주머니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못 꺼내서 배변 처리도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래에 와서 많은 환자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고 움직이면 아파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팔을 뒤로 돌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절반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날이 추워서 외투를 입고 나갔다가 실내에 다시 들어와서 벗으려고 하면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안 아픈 팔 먼저 빼게 되고 아픈 팔을 나중에 빼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팔을 앞으로 들 때, 뒤로 돌릴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어깨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게 됩니다.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밤에는 악몽처럼 극심한 통증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픈 어깨 쪽으로 눕게 되면은 또
악 하고 다시 깨서 잠 못 자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밤에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 못 자고 일어나서 정형외과 병원이나 의원을 가게 되면은 또 별로 안 아프고 집에 오면은 얄밉게도 또다시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점점 나빠지는 것이 어깨 통증의 특징입니다. 일단 내 어깨가 아프게 되면은 어깨 통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쉬어주는 것이 원칙이나 심한 어깨 통증은 쉰다고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 투여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해 충격파를 직접 가해서 혈류를 왕성하게 돌게 해주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도 좋고요. 관절과 근육의 경직을 직접 풀어주는 도수 치료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어깨 통증의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어깨 힘줄 파열로 인해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관절 움직임 제한으로 인한 통증, 석회 자체로 인한 통증으로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릭스 치료입니다. 프릭스 치료법은 많은 어깨 전문의들로부터 검증된 치료법을 제가 임상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하고 변형한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회전근개 완전 파열에 대해서는 비수술 치료로는 치료하기 힘들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회전근개 완전 파열에 대해서는 관절경화 봉합술이나 힘줄이 많이 약하다면 패치 보강술도 같이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심해서 봉합을 할 수 없거나 회전근개 관절명증이 생긴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관절경화 상부관절낭 재건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깨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을 받은 후에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 수술적 치료 이 세 가지 중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릭스 치료는 어깨의 회전근개 질환, 오십견, 석회성 건염, 충돌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등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프릭스 치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되게 생소한데?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프릭스 치료는 제가 완전히 개발한 치료가 아닙니다. 프릭스 치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깨 전문의들로부터 검증된 치료법을 제가 임상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하고 변형한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프릭스는 PRICS의 약자로 P는 프롤로테라피로서 약해지고 찢어진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힘줄 강화 치료를 하는 것이고 R은 관절 내 주사액을 투여해서 관절을 넉넉하게 만들어줘서 관절 경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뜻합니다. IS는 FIMS, PIMS로 근육 내 경직된 부위를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자극해 풀어주는 치료를 뜻하고요. C는 석회 제거를 뜻하는 것으로 특히 프릭스 치료를 통해서 99% 이상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로 석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바탕으로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회성 건염, 충돌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등을 90% 이상 수술하지 않고 이 프릭스 치료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99% 이상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의사인 저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또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국내와 해외의 유수의 논문에서 석회는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릭스 치료 후에 호전된 환자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